저는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으로 모든 면에서 세계인들 부러워하고 특히 한류를 위해서 지금은 한국을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최근 20년 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잘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2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3선 하면서 대테러법을 만드는 국가안보 분야 정보위원장 주로 이런 분야의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나라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게는 미선이, 효순이, 또 세월호, 강우병, 사드, 최근에는 내란몰이 이런 것들이 다 남북한 대립에 의한 연성사상전으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물들어가서 심지어 우리 당 내에서도 분열이 되어서 탄핵에 동조하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만 보면은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질 겁니다. 지금 우리 당에 많은 후보들이 있고 그동안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후보들이 야당의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닦은 경력이나 경륜이나 추진력이나 지방에서 실현했던 역할 등을 봤을 때 저 스스로 판단을 할 뿐만 아니고 저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번에 출마를 해라. 그분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최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도 이철우가 좀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특히 자유우파를 구해야 된다는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기적 같은 후보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판에 들어가서 심지어 선거 21일 놔두고 공천을 받았는데 8대2로 지고 있는 상황을 21일 만에 10% 가까이 이기는 기적을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을 찾아보면 아시지만은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우리 당이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후보라고 저는 저 스스로 평가하고 또 같이 있는 여러분들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만약에 경선 룰이 현재와 같지 않고 우리 당 후보를 뽑아야지 상대가 좋아하는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비대위원장께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당 후보인지 저쪽 후보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를 확실히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을 확실히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하면서 제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긴다. 그래서 이재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은 그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시장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민족이 똑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시장주의를 채택해서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물론 우수한 국민이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가들이 있고. 그래서 그 체제 하에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 체제가 흔들리고 지금은 87년도 헌법을 바꿨는데 그 헌법이 우리 옷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몸이 많이 성장했는데 옛날 옷입니다. 옷이 안 맞아서 지금 29번 탄핵을 한다든지 국회 독점을 보면은 국민들이 이래서 국회 때문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지방을 살찌워야 됩니다. 제가 도지사 해보니까 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일, 심부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바꾸는,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양원제로 가야 됩니다. 양원제로. 그래서 서로 하원이 하는 일을 상원에서 견제하고 하원도 소선구제를 하니까 표는 몇 표 차이 안 나는데 국회의원 수는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소중대선거구제로.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할 때 국회가 이렇게 힘센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여야 동수 비슷했기 때문에 늘 대립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면은 결론을 못 내서 그런 직이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방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지방 간의 경쟁도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는 정책만 만들고 지방정부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를 지방이 소멸하는 이런 나라 체제로 가면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법을 개정을 하면 당선되는 사람은 다음 국회와 임기를 맞추는 그래서 다음 정부가 28년 국회 끝나는 그때 새로 출발해서 국회와 정부가 같이 출발한 헌법을 개정하면은 3년짜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선진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되기를 기원하고 그때는 이렇게 말 많은 선관위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딴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이 선거 제도를 믿고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만들 수 있는 헌법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나라 발전시키는 문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출마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60년 전에 그때 하신 일들로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고 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대한민국을 살찌우고 지금까지 경제 바탕 또 안보 바탕이 되는 일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가 왔으니까 현대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배고픔을 이겨내고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면 새로운 박정희 정신은 배고픔이고 경제 대국을 떼어내서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